안녕하세요. 주현장 쌤이요. 오늘은 동아시아사 6강 동아시아의 율령 파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이 소단원, 오단원, 율령, 유학, 불교 파트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율령 따로, 유학 따로, 불교 따로 이렇게 총 3강의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율령 파트부터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각 국가들의 중앙 통치 기구가 시험에 등장합니다. 또 태정관, 일본의 태정관, 발해의 정당성, 뭐 당나라의 중서성 이런 것들 이름을 주고 너 이거 어느 나라 건지 알아? 이렇게 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기구들의 이름과 역할까지 잘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율령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게요. 율령은 흔히 생각하는 한 국가의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각각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율은 형벌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와 그 처벌에 관한 규정을 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형법에 해당하고요. 뭐 살인, 강도, 뭐 폭행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은 행정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뭐 세금 아니면 그 지방제도 이런 모든 것들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를 령이라고 해요. 신분 옛날엔 신분도 있고요. 우리로는 치면 주민등록 이런 게 다 령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격식은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인데 격은 율령을 개정, 추가, 보완한 규정. 그러니까 율령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후에 이 율령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들을 의미하고요. 식은 율령 격에 해당하는 세부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등록법을 시행한다고 하면 주민등록증 사이즈는 얼마나 할 건지, 몇 살 이후부터 발급할 건지, 주소를 이전하면 어떻게 표시할 건지에 대한 세부 규칙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율령 격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이게 동아시아 중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율령 격식이 동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율령 격식이 중국에서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우선 진나라에서는 형법을 중심으로 율을 중심으로 발전했고요. 그다음에 한나라 때 들어서 령을 제정합니다. 그러나 율과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나라 통치 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유교를 국교화합니다. 그래서 한무제 때 동중서의 건의로 유교를 국교화하고요. 이 율령에 기존의 법가의 유가의 사상까지 반영해서 한나라 율령은 유가와 법가의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학이라는 관리 양성 기관도 설치를 해요. 한무제 때. 그리고 오경 박사라 해서 오경을 배운 사람들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합니다. 그래서 이 오경 박사들이 유학을 겸비한 제자들을 양성하기도 하고요. 향거리 선제라 해서 어떤 사람들을 유교적 덕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로 추천하는 제도도 실시합니다. 이게 한나라의 그 통치 체제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진나라 때 서진 때 율과 영이 분리되고 남북쪽 시기에 격이랑 식이 마련됐으며 수당 때 율령 격식의 법 체계가 완성됐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율령 격식에 따른 통치 제도를 살펴보는데 역시 시험에 나오는 건 요 중앙통치기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그림들을 다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당, 중국의 통치 제도 중에서 율령 격식을 완성한 수당의 통치 제도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는 한번 가볍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율은 형벌에 관한 규정과 처벌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수당에서는 5가지 형벌을 실시합니다.
태장도유사라 해서 이게 처벌에 관한 규정이에요. 태형은 회초리 정도로 때리는 거고요. 장형은 곤장으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극에서 많이 보셨죠? 곤장을 맞는 거고, 도형은 감옥에 갇히는 형벌입니다. 유형은 유배 가는 거고요. 사형이 죽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형벌은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돼. 양반은 약하게, 평민은 더 강하게, 천민은 더더더 강하게 형벌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가족 윤리를 반영해. 부모 자식 간, 친족 간, 부부 간, 나이차 나는 구성원 간의 범죄의 처벌이 달라요. 부모랑 자식 간의 다툼이 생겼을 경우에는 자식이 더 처벌을 많이 받고요. 부부 간에는 남자가 더 처벌을 적게 받고, 나이 차이 나는 구성원 간에선 젊은 사람이 더 처벌을 많이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이던 구성원 간의 범죄 처벌이 다른 이유는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돼서 그래요. 유교는 기본적으로 차별을 담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유유서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죠. 어르신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어르신을 더 우대하고 젊은 사람들을 약간 더 낮게 대우하는 차별적인 그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나이 많고 적은 사람들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남녀 간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유교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 유교적인 특성이 중국의 율령에도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령 보겠습니다. 토지제도 3년마다 호적을 작성해서 그 호적을 근거로 균전제를 시행해요. 그러니까 3년마다 호적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민등록 등본. 그래서 어느 지역에 누가 얼마나 많이 사냐를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균전제를 시행하는데, 균전제는 농민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적당히 농사 지을 만큼 일정한 땅을 줘요. 그러면 그 농민들은 그 땅을 받으니까 그 땅이 자기 땅이 돼요. 그래서 그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자영농이 됩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이 균전제로 땅을 받은 농민들은 3년에 한 번 군대를 가야 돼요. 이게 부병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균전제로 토지를 받은 농민들이 군대를 가는 거예요. 다만 복무 기간 동안 세금은 면제해줘요. 아시겠죠? 이 당나라 세금은 수당 때 세금은 조용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는 토지세, 그 땅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세금. 그리고 노동력, 용은 노동력. 그래서 뭐 공사 짓거나 군대 가거나 이런 게 다 용입니다. 그리고 조는 곡물을 바치는 걸 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한국사 때 여러분 그 세금제도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게 조세, 역, 공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실시했다. 우리나라도 애초에 대부분의 제도들을, 모든 건 아니겠지만 중국에서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중국이랑 유사한 게 많아요. 그리고 수당 때 지방제도는 주현제라고 해서 지방에 주현을 두고 지방간을 파견하고요. 정복지에는 도호부를 설치합니다. 이게 당나라의 특징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도호부를 설치하고요. 관리 선발을 위해서는 과거제, 이건 수나라 때 시행하죠. 글씨 봐라. 그렇게 실시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앙교육기관, 우리나라 치면 국립대학교, 그러니까 서울대 학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당나라 수당 때는 국자감이에요. 그래서 중앙교육기관으로서 오경,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향교가 있고요. 지방에 문묘라 해서 공자를 모시는 묘도 설치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황제가 있고 밑에 감찰기구로 어사대가 있어요.
다 알아야 됩니다. 어사대랑 어사대 기능, 감찰기구까지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음. 교육기관엔 국자감. 삼성에는 정책을 만드는 중서성. 글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써질까요? 중서성. 정책을 집행하는 상서성. 정책을 심의하는 문화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볼게. 여러분들 그 서울 사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따릉이 알죠? 따릉이 자전거죠. 이런 자전거를 만들려고 해. 그러면 국가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따릉이는. 그러면 이걸 제안을 누가 하냐면 중서성에서 이 정책을 만들어. 따릉이를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고, 이 따릉이 만드는 걸 기획을 하는 거야. 몇 대를 뿌리고 이런 거 다 기획을 해. 자,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급한 전화가 와서 중서성부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따릉이를 이제 실시하려 하면 따릉이에 대한 계획은 중서성에서 수립하는 거예요. 뭐 몇 대를 보급하겠다. 뭐 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 따릉이 설치 주차소 거기는 어디 지역에 하겠다. 이런 건 다 중서성에서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합니다. 그럼 그거를 문화성에서 심의를 해요. 이건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 정책은 뭐 따릉이는 몇 대 정도가 좋겠다. 이런 거 다 문화성에서 제대로 된 정책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화성에서 한번 확인돼서 걸러지는 거죠. 이제 되는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고. 그럼 딱 정책이 다듬어져서 상서성에 가면 상서성은 그 정책을 시행해요. 그럼 실제로 이제 따릉이를 만들고 따릉이 주차소를 세우고 뭐 이제 따릉이 만들어서 보급하고 따릉이 어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상서성입니다. 그래서 중서, 상서성, 문화성의 역할까지 각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부는 2호의 병형공 이렇게 있거든요. 네, 물론 다 나중에 외워야 돼요.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예부만 시험에 등장했어요. 그래서 예부가 교육이나 외교를 담당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2부는 그냥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관리, 인사. 그러니까 그 신하들 이 여러 가지 기구에 어느 기구에 넣을 건지를 확인하는 게 인사고요. 호부는 조세, 재정, 돈을 관리하는 곳이고 예부는 교육과 외교, 병부는 군사, 형부는 사법과 형벌, 공부는 토목 건축 관련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일본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701년 다이호 율령을 반포해서 이관 팔성의 통치 제도를 마련해요. 여러분 이제 중국의 율령은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율령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의 수당의 율령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맞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시 다이오 율령 역시 중국의 율령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관 팔성의 통치 제도를 마련했는데 요건 밑에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토지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토지제도는 반전수수제라 해서 농민에게 구분전이라는 토지를 지급해요. 그러면 이 준 땅을 바탕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 반전수수제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의 교육기관은 중앙에는 대학 혹은 대학료라고도 하고요. 지방에는 국학 이렇게 설치를 하고 최고 관청 관직은 유럽 귀족 중 좀 잘 나가는 귀족 중에서 임명을 하기도 합니다. 지방제도 지방에는 국군리를 설치하고요. 그 국군리는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지방 행정실무는 호족 중에서 임명을 해요. 호족은 지방에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하고요. 행정실무는 뭐 우리 흔히 생각하는 동사무소 업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방 행정실무를 일본에서는 호족들이 담당을 많이 했다. 세금 걷고 치안이나 뭐 서류 떼주는 이런 일들 아시겠죠? 자, 일본 이관팔성 보겠습니다. 일단
요 감찰기구로는 탄정대가 있고요. 오이부라고 해서 궁성을 경비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두 개도 알아두셔야 되고, 이 관은 이제 가장 역할이 많은 두 개의 기구인데, 하나는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태정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태정관은 행정을 총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태정관 밑에 좌병관, 우병관이 있고 그 밑에 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팔성을 총괄하는 게 태정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서를 작성하는 부서로는 중무성, 문서 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사랑 교육을 담당하는 건 식부성, 의례나 외교를 담당하는 건 치부성, 조세를 담당하는 건 민부성, 군사는 병부성, 사법형벌은 형부성, 재정은 대장성, 궁중 업무는 국내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특히 이 팔성에서 많이 물어보니 좀 나머지 나라들의 통치기구도 중요하지만 일본은 특히 더 중요하다, 다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발해랑 고려의 통치제도 보겠습니다. 발해부터 볼게요. 발해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발해 통치기구는 단독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꼼꼼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너무 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하죠. 다 시험에 자주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발해 감찰기구는 중정되고요. 도서관은 문정원, 교육기관 국립대학은 주자감입니다. 자, 정책을 수립하는 건 발해는 삼성육부,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따왔지만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 한국사 시간 때 배웠죠? 약간 독자적으로 이름을 바꿔서 쓴다고. 그래서 국정을 총괄하는 게 정당성이고요. 정책 수립하는 건 중대성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제 좌사정, 우사정, 육부 밑에 좌사정, 우사정이 있고 관리 인사는 충부, 조세 재정은 인부, 교육 외교는 의부, 군사는 지부, 사법 형벌은 예부, 토목 건축은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 때 배웠지만 유교적 명칭을 바탕으로 삼성 육부의 이름을 짓습니다. 발해는. 그래서 다르다. 누구랑? 수당이랑. 그래서 특히 이 예부가 그때 시험에 교육과 외교를 담당하는 예부를 설치했다 하면 발해는 틀려요. 발해는 A 예부는 사법과 형벌을 담당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까지, 그 예부의 기능까지 전부 다 알아둬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부 포함 발해 육부의 기능 또 다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그다음 고려 보겠습니다. 고려는 거의 안 나와요. 그렇지만 선지로 여기 예부가 등장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교육과 외교는 중국이랑 고려예요. 발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고 고려의 육부는 역시 2호의 병형공, 중국이랑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고려의 중앙통치기구는 이관 팔성입니다. 그래서 죄송, 일본 이관 팔성이고 고려는 이성 육부예요. 그래서 중서성과 문화성을 하나로 합쳤죠. 그래서 중서문화성이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합니다. 그리고 실행은 상수성이에요. 상수성 밑에 육부 있고요. 요 위에 있는 기구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기타 한반도 삼국시대랑 베트남의 통치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하면 륜령 파트는 끝이 나요. 고구려 교육기관은 태학입니다. 백제 교육기관에는 오경박사 제도도 있고요. 아즈키나 왕인이 일본의 한자랑 유학을 전파했다, 이런 것도 등장을 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작년 9월 모의고사인가? 우리 통일신라가 따로 등장했죠. 그래서 거기서 독서 상품과랑
그 촌락 문서가 시험에 등장했어요. 그래서 촌락 문서랑 독서 상품과를 주면서 너 이거 통일신라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통일신라도 시험에 나오니 요 제도들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은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해요. 집사부는 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고려의 중서문화성 아니면 발해의 정당성 혹은 중국의 상서성 같이 그 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저렇게 집사부를 중심으로 행정을 운영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통일신라의 신문제는 골품제라고 하고 독서상품과는 국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교 경전 이해 능력을 기준으로 학업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과거제 비슷하지만 과거제까지는 아닌, 그리고 별로 그렇게 확실하게 시행 못했어요. 그 귀족들의 반발로 금방 없어집니다. 어쨌든 독서 상품과가 이런 내용이고 통일신라에서 실시되었다, 이렇게 알아둬야 되고요. 교육기관은 국학임이라고 교육기관 설치하고 원광법사가 세소 5개에서 유교적 가치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라 촌락문서, 이게 일본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충주인가? 지금의 충주 지역의 상황을 정리한 문서인데, 그 충주 지역 촌락의 경제 상황을 기록한 문서예요. 그래서 뭐 세금을 정확히 얼마나 어떻게 걷었다, 이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신라 시대 때 조세, 세금, 그리고 요역, 군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해 교육기관은 주자감이고요. 고려 교육기관은 국자감인데 처음에 국자감에서 주자감으로 국자감에서 성균관으로 고려 말 때 이름이 바뀌죠. 이제 그래서 조선 때는 계속 성균관으로 가고 지금의 성균관 대학교가 된 건 아니고요. 그냥 성균관 대학교가 이름만 따온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고려 때 이름이 바뀐 거고, 고려 때 과거제를 최초 시행합니다. 고려 광종 때 시행을 하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되고, 베트남에서는 11세기 때 당류를 기본으로 하는 율령을 반포를 했지만 고유 관습법 기준에 있던 법이나 사회제도도 유지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선지로 종종 나오니까 알아두고, 통일신라 파트는 특히 작년에 단독 문제로 등장했으니 잘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율령은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 이 각각 통치기구, 중앙통치기구의 이름과 기능들까지 자세히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